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북한에서 왕아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에서 나와서 한국까지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좀 위험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2008년 3월에 북한에서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갔는데, 사실 저는 북한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뭐 북한 사람이 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아예 1도 상상도 안 해봤고요. 뭐 탈북자들이 있는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도 사실 몰랐었어요. 그래서 다만 저는 그냥 어머니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어머니랑 그냥 같이 사나보다,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 뭐 이런 생각하고 딱 넘어왔죠. 중국 장백에서 어머니를 만나는데 어머니가 저 완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제 말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막 되게 북한 사람인 거 티도 내면 안 되고, 어차피 티가 나겠지만 티도 내면 안 되고, 왜 안 되냐 라고 했더니, 이제 북한이랑 중국은 이제 외교 관계가 좋아서 북한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시 북한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중국에 갔다가 다시 잡혀온 사람들을 뭐 봤었기 때문에 뭐 공개 처형이나 또는 뭐 공개 재판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받는 대우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거 망했구나. 그때보다 진짜 엄청 우울했어요. 나는 중국에 오면 되게 뭐 자유롭고 진짜 내가 꿈꿔왔던 자유세상에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중국도 그렇다니 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평생 사나 했더니 한국을 가야 된대요. 한국을 어떻게 가냐 했더니 모른대요. 어머니도 찾아봐야 된대요, 루트를. 그때 진짜 막막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중국 심양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그래도 중국에 한 3년 살면서 이제 열심히 일도 하시고 돈도 버셔가지고 집이 있더라고요. 뭐 월세방이긴 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맨날 진짜 거기에 집에만 있었죠. 있으면서 혹시 언젠가 갈지 모르는 한국행에 대비해서 또 한국에 가서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맨날 집에만 있다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4월이었나 5월이었나 어느 날 이제 날씨 따뜻한 봄날에 너무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날 집에 어머니도 없고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밖에 나봤는데 진짜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 일이 있겠나 해서 밖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밖에 공기 딱 마시면서 이런 게 자본주의, 간접적 자본주의 맛인가 하면서 이제 딱 있는데, 사실 공기가 딱 깨끗하진 않았어요. 다시 집으로 올라갔죠. 아무 일 없었어요 그때는. 좋다 해서 가끔씩 나와서 산책하고 해야겠다 하고 집에 딱 올라갔는데, 집 앞에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서. 그래서 뭐지?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게,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왠지 뭔가 싸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봤는데 우리 집 문 앞에 경찰 2명이랑 어떤 사복 입은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절 잡으러 온 줄 알았거든요. 어떡하지? 도망갈까? 뭐 어떡하지? 막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거기서 도망가봤자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뭐 길도 모르고 어차피 잡힐 텐데. 그래서 모르겠다. 이제 이판사판이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뭐 살 수 있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부딪혀보자 하고 갔어요. 갔더니 이 집에 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 나 여기 산다 했더니 신분증 보여달래요. 신분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신분증 없는데요? 했죠, 중국말로. 했더니 왜 없네요.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 사람인데 우리 집 뒤에 랴오닝 따슈이라고 연영대학교라고 있었어요. 나 거기 공부하러 왔다, 공부하는 대학생인데 그걸 신분증이 없다 했더니, 중국 신분증 없다 라고 했더니 그러냐? 그러더니 여권을 보여달래요. 솔직히 제가 지금 말은 이렇게 막 편하게 하는데, 그때는 진짜 정말 무서웠거든요. 심장 엄청 콩닥콩닥거리고 하는데, 이제 얼굴은 무조건 포커페이스 해야 한다, 포커페이스 유지해야 된다, 여기서 티나면 나 끝장난다, 뭐 이런 생각에. 그래서 여권도 없다 했더니 여권이 왜 없네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살려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때 2008년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었는데, 그때 TV가 볼 게 막 KBS, MBC, 뭐 SBS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만 주구장창 봤는데, 뉴스에서 이제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니까 이제 중국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그 인근 파출소에 가서 뭐 신고를 해라, 뭐 이런 걸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뻥을 쳤죠. 우리 중국에 온 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어머니가 우리 여권 다 가지고 저기 파출소에 뭐 신고하러 갔다라고 했더니 또 그걸 믿더라고요. 제발 좀 가라 했는데, 이것들이 또 그러면 이제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민번호가 없잖아요. 주민번호도 모르고, 저는 앞자리가 뭐 생일이고 생년월일이고 뒷자리가 그냥 뭐 1년 번호라는 것도 아예 몰랐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딱 한 가지 그건 알았죠. 이제 대한민국의 주민번호는 13자리다. 어떻게 알았냐면
중국에 있으면서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심심하고 하니까 게임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온라인 게임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뭐 계속 주인번호를 입력하래요. 주인번호 13자리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계속 하려고 시도하다 결국에는 주인번호 13자리가 없어서 뭐 못했죠, 게임을. 그래서 이제 그 13자리가 저한테 완전 바뀌었거든요, 내리에. 그래서 안무 숫자나 13개를 막 불렀어요, 그냥 어머니 거랑 제 거를. 그랬더니 족구 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진짜 어쨌든 그렇게 한번 위기를 살짝 넘겼었고, 두 번째 이제 2008년 10월인가 그때쯤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뭐 NGO 활동하시는 분이랑 이제 연락이 닿아서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딱 오려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어느 나라에서 이게 구출을 한다는 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도 한 번에 이제 루트 뚫어서 올 때 많은 사람을 좀 구출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심양이라는 게 그 동북에서 꽤 큰 도시여서 거기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교통편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양에 살았으니까 그 다른 구출한 사람들도 다 그 심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모였어요. 어머니랑 저랑 어떤 아줌마랑 그 아줌마 딸 둘이랑 어떤 형이랑 어떤 누나 이렇게 7명 모였는데, 그 심양에 이제 베이잔이라고 북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기차를 타고 원래 쿤밍이라는 데 가려고 했어요. 쿤밍이라는 데가 이제 라오스랑 국경지대인데 어쨌든 중국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기차 타고 가려고 딱 기차표 다 구하고 위조 신분증 만들고 딱 갔죠. 이제 그날 갔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형이 이제 중국에 되게 오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중국어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여기서 중국어를 제일 잘하니까 우리 이거 위조 신분증 다 갖고 있어라.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는 이제 임기응변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 갖고 있어. 맡겼는데 그러고 이제 여기 갔어요. 가서 어머니랑 저랑 제일 먼저 딱 들어가고, 그 중국은 뭐 그 개찰구에도 막 저희 경찰들이 서 있더라고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이제 그 애기 엄마랑 그 애기들이랑 딱 통과되고, 그리고 그 누나도 통과되고, 마지막 그 경찰이 왔는데 이 형이 덜컥 잡힌 거예요. 그래서 왜 잡혔냐면 딱 들어오는데 이 형이 조금 이제 막 머리도 되게 반삭하고 막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잡았죠. 잡아서 야, 너 신분증 보여줘봐 했더니 이 형이 가짜 신분증을 딱 보여준 거죠. 근데 바로 털어난 거예요, 가짜라는 게. 그래서 야, 뭐야 이거 해서 그 영심을 딱 뒤졌는데 우리 신분증이 다 나온 거예요. 거기 지금 우리 사진도 다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야, 뭐야 했더니 너 중국 사람 아니고 너 불법 체류자구나 뭐 이렇게 됐지. 너 어디서 왔니 했더니 나 북한에서 왔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잡는다고 거기에 막 경찰이 확 다 이제 퍼진 거예요. 우리 이제 들어가서 안 들어오니까 볼 거야 봤는데 이 형이 잡힌 거야. 나 망했다. 그래서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일단 우리 여관으로 들어왔잖아요. 다시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 밖에. 그래서 막 경찰들이 사진 막 보고 쫓아오는데 어머니랑 저랑 막, 그래도 뛰어서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진짜 영화처럼 마치 간첩인 것처럼 거기서 막 하는데 경찰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 봤는데 책방에 있더라고요. 책방에 딱 들어가서 중국책 글자도 모르는데 읽는 척 경찰 딱 지나간 다음에 그것이 진짜 빙글빙글 돌다가 막 2층 창문 열려있어. 거기라 막 그 난간 같은 거 타고 기어 내려와서 다시 집으로 도망갔거든요. 왔는데 그 누나랑 그 아줌마랑 다 살아왔더라고요. 와서 우리 집에 다시 모였어요. 왠지 그 형만 잡힌 거지. 그래서 다시 그 NGO 구분한테 연락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물론 그 형을 못 믿은 건 아니지만 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이상한 생각이 다 들잖아요. 이 형이 혹시 우리 집을 불어서 다 잡으러 오면 우리 한꺼번에 다 가는 거 아니냐.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그 NGO 그분한테도 막 연락하고 해서 있는데, 그분이 일단은 한 하루 이틀 정도만 기다려보자, 본인들도 이제 손수어보겠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저녁에 갑자기 그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그 공안이 놔줬대. 이 형을 놔줬대요. 그래서 뭐야 어떻게 놔줬냐 했더니 이제 그때가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었는데 중국도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관료들이라는 게 다 똑같거든요. 자기 관할 지역에서 막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이제 안 좋은 불이익이 오니까 그냥 뭐 놔줬대. 너 그냥 우리 관할에 다시 잡히지 마라. 너 중국말 되게 잘하는데 왜 잡혔냐. 조심해 다니고 잡히면 딴 데가 잡혀라 하고 놔줬대.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얘 데리러 가야 된다.
데려와서 구하지 않겠냐 막 이러는 거였는데, 사실 그게 함정일지 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 그때는 솔직히 진짜 미워했어요. 엄마가 이제 데리러 간대요. 그래서 그냥 몇 시간 동안 안 오면 도망가래요. 아 진짜 정말 싫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딱 데리러 갔는데, 정말 다행히도 진짜 놔준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을 구출했지. 데려오고 저희는 다시 다 모여서 NGO 그분 다시 다 연락해서 이번에는 이제 기차 타지 말자, 이제 버스를 타자 해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다행히 버스에는 그다지 검문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쿤민까지 갔죠. 사실 쿤민 가는 길에도 별거 다 탔어요. 버스 타고 봉고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걷고, 아무튼 그렇게 그 후로는 무사히 중국 국경지대로 가서 중국 국경지대에서 산을 한 9시간 새벽 5시에 탔는데 다음날 오후 3시인가에 내렸어요. 타고 이제 대한민국의 품으로 왔죠. 네.